일단은 그 근육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복부 마사지를 할 때 어떤 그 마사지 자체를 하는 순간에 그 안에 박혀 있는 것들을 근육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는 열순환하고 보세요. 그러니까 복부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냉증이에요. 냉증.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배꼽이라고 보고 여기가 갈비뼈잖아. 네. 그리고 여기가 배꼽이고 나름 이해되죠? 네. 내가 이해 못할 정도의 그림은 아니지? 그 여기가 이제 명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복부를 할 때는 어떤 근육적인 요소를 생각하지 말고 배꼽을 기준으로 여기 밑에 여기 이제 단전이라고도 하고 여기가 이제 차가운 덩어리 냉증의 주 요인이 여기 있죠. 냉증. 냉증이라고 먼저 개념을 잡으세요. 복부할 때는 차가운 게 문제가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그 복부가 차가우면 팔다리 순환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1번. 복부가 차가워. 팔다리 순환이 잘 돼? 안 돼요. 자, 손발이 차가운 사람. 그치? 응.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수정냉증. 수족 냉증이라 하잖아. 냉증이라 하잖아. 그치? 예. 자, 복부의 냉증으로 인해서 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팔다리가 차가운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예. 네. 팔다리가 차가울 때 주 원인은 어디 있다? 복부, 하복부의 차가운 덩어리. 이런 케이스도 있잖아. 왜 복부를 만지는데 배꼽에서 약간 밑에 부분인데 뭔가 알맹이 같은 덩어리 잡히는 거 만져본 사람 여기 만져봤어요? 아니요. 아니 저기 뒤에 봐. 뒤에 얘기한 거야. 그 선생님이 방에 배꼽 밑에 여기 이렇게 만지다 보면 여기 이만한 알맹이 같은 게 있어. 이거 뭐야? 뭔 덩어리가 있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덩어리가 심하거든? 그게 이제 차가운 덩어리야. 차가운 덩어리.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초음파나 뭐 이런 거 찍잖아요. 안 나와요. 분명히 손으로는 덩어리가 심하게 잡히거든? 근데 초음파나 이런 거 찍었을 때 나오지 않아. 그런 거를 차가운 덩어리의 요도다. 그러면 이 냉증은 어디에도 또 영향을 줄까? 생각을 해봐. 몸이 차가우면 나쁜 것들이 뭐야? 보이는 거예요? 어?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왜? 왜? 몸이 차가운 거랑 소화가 무슨 상관이야? 장기가 활동이 떨어진다. 장기가 활동이 떨어져? 왜? 온도 안 되니까. 어? 온도가 낮아. 아, 온도가 낮아서? 체온이 낮아서? 네, 체온. 아니 그건 틀리지. 해석이 틀렸어.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서 그거랑 소화가 왜? 연관성 없어 그거. 연관성이 없다고. 그러니까 명확한 논리가 받침이 돼야 되잖아. 연관성 없어. 그러니까 하복부 냉증으로 인해서 이 냉증이 심하면 체온이 낮겠지. 이게 이제 온도하고 얘기해야지. 체온이 낮아지면 여러 면역 체계 자체가 낮겠죠. 이런 사람들은 체력도 그러면 떨어지겠죠. 그쵸? 이래서 면역력 자체가 낮아지니까 어떤 체온이 낮으면 어떤 암이나 어떤 병 바이러스가 침투하기가 굉장히 좋은
몸이 되죠?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도 이 냉증은 무조건 그럼 고쳐야겠네. 예. 그런 걸로도 안 좋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게 소화랑 연결이 되는데 냉증? 뭐 그게 왜 장기랑 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냉증이 있고 열은 위에서 밑으로 순환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 돌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될 거잖아, 열이. 그치? 근데 돌지를 못하고 여기에서 열이 내려오다가 여기 하복부 이 냉증으로 인해서 어느 일부분은 내려가겠지만 100%가 아니라 한 60%가 내려가고 40% 정도가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여기서 빠꾸해요. 어디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여기 가슴 명치 있는데 요 자리에 올라가 버려. 열이 내려오다가 여기에 냉증에 막혀서 올라가서 여기에 우리 꼭 구름 낀 것처럼 여기에 열이 차버린다고. 이해됐어요? 예. 이러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분명히 수족 냉증이 있는데 이걸 몸으로 해석을 해봐. 분명히 손발은 차가워. 근데 저는요 아랫배도 차갑고 손발도 차가운데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여기는 열이 막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봤죠? 많이 봤나요? 네. 많이 봤나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거야? 이런 케이스지. 열이 역류해서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열이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약간 쏠림 증상으로 열이 몰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은 위, 오른쪽은 간.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을 한방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위에 열이 있다라고 하죠. 간에 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위에 열이 있다라는 건, 자, 위도 하나의 근육 덩어리거든요. 근데 얘가 우리가 더위 먹으면 어때요? 더위 먹으면 어때요? 메스곰. 몸이 퍼지잖아. 귀찮잖아. 늘어져. 움직이기 싫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더위를 먹는 거야. 그러면 이 열 때문에. 그러면 얘가 그만큼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움직여? 그냥 이러고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지, 이런 사람들은. 자,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아. 나는 소화가 안 돼요. 근데 뭐 내시경도 해보고 뭣도 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데, 위에 뭐 아무 이상 없다는데 왜 나는 소화가 안 될까요? 이러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뭐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요. 이런 케이스. 위에 열이 많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러면 위에 열이 있는데 이거의 근본적인 요소는 뭐야 그러면? 냉증이지. 하복부의 냉증이라니까 결국은. 이거가 없어지면 열이 순환이 잘 됐을 텐데 이 요소 때문에 다시 역류했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네.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위에 열이 있는 거고, 일로 몰리면 간에 열이 있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위에 열이 있는 사람, 간에 열이 있는 사람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 배에 가스가 자주 차. 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요소는 그럼 갖고 있는 거야. 배에 가스가 찬다. 자, 뭘 별로 먹지 않았는데 헛배가 부른다. 그리고 윗배 부분이 이상하게 나는 아랫배는 안 나오는데 윗배가 나온다. 이해됐어요? 이러한 요소들. 간혹 가슴이
답답하다. 이 그런 답답한 것들도 다 어디에? 이 열 때문에 그래. 열.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다. 이쪽이나 이쪽이나. 근데 틀린 거 하나가 있어. 이쪽에 열 있는 사람과 이쪽에 열 있는 사람이 그 증상은 다 똑같았거든? 근데 하나만 틀려. 위에 열 있는 사람은 소화가 안 돼. 간에 열 있는 사람은 소화는 잘 돼. 소화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어. 잘 돼. 근데 피로감이 굉장히 많아. 남들에 비해서 체력이 굉장히 약하다. 간에 열이 있는 사람은. 피로감이 빨리 온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 부분이 틀려요. 요 간에 열이 있거나 위에 열이 있는 거에 따라서.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있다가 열이 여기에 있다가 이 사람이 최근에 예를 들어 뭐 주식을 했는데 뭐 한 3천만 원 까먹었어. 스트레스 이빠이 받은 거야. 스트레스 무지 많이 받은 거야. 순간. 그러면 열이 더 발생되겠지? 그래서 그 열이 이거랑 복합으로 플러스가 돼서 여기 가슴까지 맺히게 돼. 자, 이거를 뭐라 그래 우리가? 화병. 그 화병을 졌는데 여기만 맨날 푼다고 화병이 잡혀? 등 푼다고 화병이 잡혀? 안 잡혀. 근본적인 건 뭐야? 냉증. 그러니까 여기도 풀지만 이 전체를 화라는 건 결국은 열이잖아.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돌리려는데 자꾸 얘가 방해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근본적으로는 없애줘야지만 화도 돌릴 수 있다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화병이 있는 사람들은 자 이런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 복부 팽만 증상, 그 다음에 가스 차는 거, 어떤 항상 뭔가 답답한 거 이런 요소를 다 갖고 있거든. 거기에 플러스 되는 또가 있어. 그게 뭐냐면 여기가 화병이 걸린 사람들은 여기 근육들이 이렇게 우측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항상 긴장을 해요. 이렇게. 왜? 뭘 하지 않았는데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이 화 때문에. 그리고 얼굴에 홍조 현상이 같이 동반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목 어깨를 푸는데 아무리 풀었는데도 오늘 진짜 열심히 목 어깨를 풀고 내일 또 열심히 풀고 내일 모레 또 열심히 풀고 했는데도 이 사람이 매번 왔을 때 근육이 상태가 보통 그렇게 풀면 조금씩은 좋아져야 되잖아. 근데 전혀 좋아짐이 없고 그대로인 거야. 그대로인 거야. 왜 그럴까? 화 때문에 긴장감을 놓치지를 못해.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근육을 맨날 여기만 열심히 푼 거야. 본인들 스스로가 여기를 살짝 여기 가슴 있는데 이렇게 움츠려 봐. 그러면 어디가 쓰는가를 여기서부터 목 있는 데가 다 서. 그러니까 목 디스크나 목이 어딘가가 안 좋고 편중이 돼야 돼. 이쪽과 이쪽이 좀 틀려야 된단 말이야. 노하우예요. 사람을 진단하는. 틀려야 되는데 양쪽이 무지 돌덩이처럼 단단하면서 양쪽을 열심히 풀지만 어떤 요소가 해결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뭐까지 갖출 수 있어? 뭐가 있을 수 있냐고. 화병. 화가 있을 수 있다. 화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케이스 때는 화를 풀어주고 목 어깨를 풀어준다면 어떨까? 효과가 훨씬 빠르지. 훨씬 빠르지. 간혹 나한테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 저분이요 뭉쳐갖고 엄청 푸는데도 왜 뭉치면 나아지질 않죠? 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 그럼 내가 그냥 그분한테 딱 한마디, 배를 푸세요. 그래. 그거 말고 없거든.
그러니까 배를 풀고 이 어떤 열기를 빼준 다음에 어디에 목 어깨를 해줘봐. 실제로 점점 릴렉스해진다고. 아셨어요? 네. 자, 근데 그러한 케이스는 내가 방금도 얘기했듯이 뭐가 있다고? 목 어깨 상에 어떤 편중됨이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단단하다고. 등도 양쪽이 다 단단하고. 등이라 하면 위에 등을 얘기해. 여기 흉추 상부 위에 등. 이해됐어요? 양쪽이 다 단단하고 승모근도 양쪽이 다 단단하고 목도 양쪽이 다 단단해. 이런 사람들은 뭐가 우선이야? 네. 이 열을 빼주는 거를 해주는 게 좋아. 아셨어요? 네. 아셨어요? 지금 남자랑 여자랑 상관없어요. 응. 남자 여자 관계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보통 이게 두꺼운 사람들은 잘 이게 컨트롤이 안 되지 않아요? 남자들 두꺼운 사람들, 그러니까 돌덩이처럼 단단한 사람들 아니면 배가 풍선 누워 같은 있어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등이치가 크신 분들. 네. 누워도 배가 이렇게 안 이렇게 끄덩 풍선 쳐져야 같은 되는데. 사람 말하는 거 네. 아니에요? 응? 그 텐션이 이렇게 좀 강한 사람들 풍선 있잖아요. 같이 배가 이렇게 풍선 같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서 약간 누르면 이렇게 막 튕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튕기 있는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뭐? 힘들지 않냐고. 컨트롤이 힘들지 않아요. 느끼기가 힘들지 않냐고. 배를 할 때 네. 힘들다고. 어떻게 찾아야 돼? 배를 할 때 힘들다고. 오른쪽 왼쪽으로 막힌 것을 찾는 게 배에서 안 찾아. 네. 가슴에서 찾아. 네. 가슴에 살이 없어. 나갈 건데 뭐 굳이 미리. 나갈 거였어. 배에서 오른쪽의 기울림과 왼쪽의 기울림을 찾지 않고요. 가슴 쪽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흉골상에서 찾아요. 흉골에서 띠가 분명히 열선은 어디까지 있냐면 여기 머리 끝까지 있어요. 머리 끝까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에 나중에 열도 여기서 빼주죠. 애기들 숨구멍, 그 백회 다리 있잖아요. 거기가 사실은 열 구멍이죠. 그렇죠? 열 구멍인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 근데 왜 백회 다리가 항상 거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마세요. 분명히 내가 후두골이 틀어진다라고 했지? 예. 그러면 두피의 모양이 약간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어요. 바뀌겠지? 그럼 그 백회의 자리도 약간 이동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 그치? 예. 두피는 변했는데 백회는 그대로 이 자리야? 말이 안 되잖아. 예. 말이 안 된다고. 그 이동까지를 느껴서 내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 근육이 틀어졌고 그 백회 다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이쪽으로 기울었네까지도 느낄 수 있어야지 된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빼주면 열도 같이 더 잘 빠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근데 그런 열선은 흉골상에서 체크할 거예요. 체크하는 거. 복부에서는 체크가 안 돼요, 어차피. 복부에서는 자 그대로 가운데 정중성 라인을 따라서 갈 거예요. 그래서 배가 물론 이제 많이 나오신 분들은 좀 더 힘들기는 하지만 내가 이걸 근육적으로 보지 말래잖아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잖아. 근육적으로 보지 마세요. 배가 많이 나왔어도 그 사람 배 이걸 누를 때 압력 자체가 센 거야? 그건 아니라고. 어떤 이는 살짝만 눌러도 아파하고 어떤 이는 좀 더 눌러야지 아파하고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열감이 여기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 정도가 아프세요? 할 정도로 살살 누르는데도 아파하는 케이스가 많아. 자, 이 중에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배에 열감과 어떤 그런 요소가 없다라면 이렇게 누르면 이 정도 선상에서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선상에서는 아프면 안 돼. 근데 이 정도만 들어가도 아프다는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자 배에 열감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냉증이 심하신 분들이고
자,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리고 자, 이 냉증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냉증이 심한 사람들은 자, 남자랑 여자랑의 평균으로 치면 누가 더 많을까요? 여자. 그렇지, 당연히 압도적으로 여자예요. 압도적인 차이로 여자가 훨씬 많다. 여자는 대체적으로 냉증 없는 케이스가 좀 별로 없어. 오히려 10명 중 7명 있는 것 같아. 네, 내 평균으로 10명 중 7명은 냉증을 다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심하냐 중간이냐 약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 있다고. 이해됐어요? 자, 이 냉증이 심한 사람들은 거꾸로 그럼 여성의 경우 이 냉증이 심하면 아가씨의 경우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임신을 하지 못해. 임신이 안 되고 있는 거야. 근데 검사를 했어. 그 임신 관련된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임신이 안 돼. 이런 케이스들 꽤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이 복부 여기 냉증 풀고 있다가 임신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 난 한 4, 50번 경험했어. 이거는 수없이 경험했던 거야.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왔거든. 냉증이 있는 사람 또 동반되는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본인은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 골반을 풀다가 이게 이분이 냉증도 있고 그래서 하복부상을 이제 같이 풀어줬을 거잖아. 근데 임신을 했어. 이제 초반인데 이제 좀 허리 풀어가고 있는데 한 4-5번밖에 안 했는데 뭐 한 10번 이내 했는데 임신하는 케이스 정말 많아. 그래서 임신 때는 치료가 돼요? 안 돼. 어차피 임신 때는 근육 치료할 수 없어. 관리를 하는 거야. 의미가 좀 틀려. 임신 초기가 됐던 말기가 됐던 임신 때는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 그때는 절대 치료 모드가 아니야. 관리 모드야. 관리 모드. 허리가 아프던 목이 아프던 그냥 덜 아프게 해줄 수 있게끔 풀어주고 관리를 해주는 거야. 무릎이 아프던 발목이 아프던. 이해되셨어요? 예. 왜냐면 임신을 하면은 자, 여성들은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요 사이에 관절들이 이제 아기를 낳기 위해 관절들이 미세적으로 전체적인 관절이 벌어져. 손목이든 팔꿈치까지도 다 관절들이 미세적으로 벌어진다고. 이해됐어요? 벌어진 우리 그럼 근육 통증으로 생각을 해봐. 통증이 있는 데는 관절이 늘어지면서 틀어진 케이스가 제일 많은 거잖아. 그래서 그걸 풀어서 다시 원위치 시키면서 아물어지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도 늘어졌다며. 그걸 쪼그라뜨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치료가 안 돼. 관리 모드여야 돼.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그냥 압을 그냥 살살살 해줘요? 는 아니지. 자, 임신부도 압은 자 봐봐. 이 사람은 내가 처녀 때부터 마사지 많이 받아서 압이 기본 압이 센데 살살 해주면 받고 싶겠어요? 아니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치. 당연한 얘기를 왜 해? 근데 그 사람 기준에 맞춰줘야지. 아, 그 기분 네. 엄청 세게 받는데. 관계없어요. 엄청 세게 받아도 그게 무리가 되는 건 아니. 그 사람한테 그게 기준인 거지. 그게 그 사람한테 기준인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착각이에요. 자, 임신은 자 초기에 자궁에 착상할 때까지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초기만 조심하면 돼요. 착상되고 나서 얘 문제는 없습니다. 없어요. 허리도 만져도 괜찮아요? 응? 허리도 이렇게 엄청 아프다는데 허리도 만져도 괜찮아요? 그게 압을 좀 미련한 세게 짓이죠. 해서.
그게 미련한 짓이죠. 나한테 배웠다라면 최소한 허리를 만지지 않겠죠. 어디를 만지겠어요? 골반을 만지겠죠. 골반을 만지겠죠. 나는 어제도 엊그제도 내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허리가 아픈 사람을 허리를 직접적으로 만진다는 것 자체가 정상의 임신이 아니더라도 자살행위인 경우 수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디를 해야 된다 그랬어? 골반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일 안정적이다 골반. 절대 탈이 나지 않는다 골반. 이해됐어요? 골반도 탈날 수 있어. 유방연근 자리를 따라와서 풀어야 되는 이 자리가 여기가 내측이었는데 본인이 그런 걸 하지도 않고 이쪽에서 외측을 풀었어. 그건 탈이 날 수 있어. 내측이 쌓였는데 외측을 풀었으면 탈이 날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예. 그런 탈은 날 수 있지만 내가 말한 대로 유방연근을 따라와서 이 자리에 뭉친 근육, 이 자리에 뭉친 근육을 풀었는데 탈은 날 수 없다야. 절대 안 나. 절대 안 나요. 아셨죠? 그래서 임신부는 압을 그 사람이 맞추면 되는 거고 관리 못 해야 되는 거고 허리가 아플 때는 당연히 허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해야 돼? 골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임신했을 때 임산부들 이제 8개월, 9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것도 애 낳으신 분들 여기 좀 있는 것 같은데. 애 낳으신. 이게 우리 실장님도 애 낳았잖아. 네. 그렇잖아. 그럼 8개월, 9개월 때 생각해봐. 자, 몸이 무거워지면서 다리에 부종이 심해지지. 네. 자, 근데 오늘 내가 좀 많이 걸었어. 그랬을 때 아랫배가 이 배가 나온 게 좀 처진 증상 없었어? 있어요. 땡기고. 땡기지. 피곤하거나 물이 많이 걸었거나 뭐 이랬을 때, 자, 아랫배가 여기 있어야 되는 배가 이만큼 내려온단 말이야. 내려와. 내가 여자야? 내가 임신했어? 왜 나만 하는 거야? 쟤뭐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해. 나를 쳐다보네. 아무튼 그랬을 때, 자, 치과의에서 우리가 골반 고관절을 풀어보세요. 배가요, 이렇게 내려왔던 배가 풀자마자 이렇게 올라와요, 다시. 자, 골반의 근육이 이 배의 무게에 딸려간 거거든. 딸려간 거야. 근데 풀어주니까 근육이 힘이 생겨 안 생겨? 생겨. 너 어디가? 이러고 땡겨온 거야. 그래서 올라가. 이해됐어요? 그럼 만삭일 때의 임신부 관리는 정말 중요하겠네? 중요해. 진짜 중요해. 임신부들은 나는 관리 무조건 받으라는 게 내 주장이야. 그러니까 특히나 초반엔 안 해도 돼. 초반은 안 해도 되지만 7개월, 8개월, 9개월 애 낳을 때까지는 무조건 관리하세요가 낫거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 임신부 관리의 가장 주 원인, 왜 관리를 해야 되냐고 내가 주장을 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관절이 늘어난다고. 전체적인 관절이 늘어나잖아. 그럼 우리도 관절이 늘어나면 안 좋은 거라며, 정상인들도. 그쵸? 근데 늘어난 관절을 임신부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근데 그 근육을 어찌됐건 그럼 계속 누워있을 거야? 아니잖아. 일반적인 걷고 일반적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늘어난 관절을 쓰고 있으니까 그게 좋아? 몸에는 좋을까요? 좋아? 안 좋지. 좋지 않지. 그치? 그러면 그때에 부담되는 그 관절들의 부담되고 그 근육들의 부담되는 것들을 관리를 해주면 애 낳고 나서 훨씬 더 회복이 빠르겠어? 안 빠르겠어? 빨라요. 빠르지. 빠르지. 그쵸? 그래서 임신부 관리가 정말 중요해. 나는 임신부 관리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여성들이 그러잖아.
나 애 낳고 나니까 체형이 바뀌었어요. 체형이 바뀌었지. 관절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관절 축에서 본인들이 막 무리를 했잖아. 막 어떤 일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많이 걷거나 뭐 무리를 했잖아. 근데 애를 낳았어. 그러면 애 낳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다시 관절들은 어느 정도는 오므라들거든. 맞춰줘야 되는 이 시기에 무리한 것들의 근육들이 쌓여 있는 거는 해소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아가씨 때처럼 이렇게 탁 맞아줘야 되는데 아니 다 맞춰지지 않는 거야. 그 중간 틈새에 뭐가 들어와? 내가 임신부 때 무리했던 근육들, 쌓여있던 근육들이 이끼처럼 끼고 들어와서 틈새를 막아버려. 그래서 100% 관절이 딱 맞아지지가 않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체형이 바뀐 거야. 골반이 커졌다든가 뭐 여러 가지 많잖아. 임신 후기로 많죠. 예.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 그러면은 임신부 관리는 정말 중요한 거야 아닌 거야? 그래야죠. 정말 중요하고 전도해야 되는 얘기야.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해야 되는 얘기라고. 자르지 마 얘기. 나 자르면 얘기 또 끊겨. 자르지 마.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임신부 관리는 정말 중요하고 임신부 관리를 할 때 중요 요소는 어디야? 결국 자 치과에서 우리는 엎드려서 아니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엎드려? 안 되잖아. 그럼 어디서 해야 돼? 치과. 별거 없어. 우리가 치과에서 나한테 배웠던 거, 뭐 어깨, 앞어깨, 그치? 그 다음에 골반, 그 다음에 다리, 종아리 정도 해주고 이쪽 해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팔다리만 해주면 돼. 그 위에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야. 안 해도 돼. 내가 얘기했잖아. 관리라고. 치료적인 요소가 아니라 임신부는 관리라고. 그러니까 자 어깨, 목 이런 거 다 옆에서 할 수 있잖아. 예. 나한테 배웠잖아. 예. 누군가가 그러더라고. 샵에서 나한테 임신부 관리는 안 가르쳐주세요? 나 다 가르쳤거든. 설명만 안 했을 뿐이야. 지금 우리가 배운 거. 그러니까 치과에서 하고 있는 목 어깨 관리라든가 하는 거 있잖아. 골반 한 거, 고관절 한 거, 안 한 거. 여기서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중에 안 한 거. 없습니다. 안 한 거 있으면 손 들어봐. 없죠? 다 했지? 다 했어. 이게 앞에서 팔다리 다 했다고. 이해됐어요? 그거 하시면 돼. 이해됐어요? 예. 그거 하시면 된다. 엎드려서만 안 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것만 해주시면 되고 임신부 관리는 절대 진짜 7개월, 8개월, 9개월 이때 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요. 일반인처럼 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 주의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응. 아무 때나 다 만져도 돼? 옆에서 다 만져. 주의사항 없어. 그 임신부는 왜 주의사항을 줘야 돼? 우린 근육을 푸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근육을 푸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딱히 주의할 게 없어요. 주의는 언제 하는 거냐면 3개월, 4개월, 5개월 이때야. 이때는 좀 애매해. 난 그때 안 왔으면 좋겠어 사실. 그러니까 오는 시기가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임신을 하고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4개월, 5개월 때도 애초에 목이 아팠던 사람, 그러니까 아가씨 때부터 아팠던 사람, 허리가 아팠던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찾아오기는 하는 거야. 그래서 찾아오긴 하지만 그때는 좀 압을 잘 맞춰라가 내 답이야. 압을 자주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 없는 게 주의사항이야. 그 사람에 맞춰 이 정도 시원해요. 그게 비록 진짜 내가 내 기준에는 문지르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시원해? 그럼 그건 맞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일반인이 아니잖아. 그치? 예.
치료가 아니잖아.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프게 해야 돼? 아니요. 하지 말라는 거야. 관리라고 그러잖아. 내가 방금 관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일반인은 목이 아파도 우리가 아픈데 참으세요라고 하고 풀잖아. 아니 임신부는 아픈데 참으세요가 아니라 아프세요? 좀 줄여야지. 이게 주의사항이야. 주의사항이라고는 이것만 하면 돼. 이해됐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마찬가지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만삭 때도 압을 맞추어라. 굳이 막 골반 막 일반인처럼 하면서 아프다는데 막 이러는데 괜찮아요 참으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는 짓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되셨나요? 네. 다시 이제 냉증으로 또 왔어요. 오늘 왜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 냉증은 하복부 냉증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임신이 안 된다고요. 여기가 차가운 사람들은 어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자, 자궁에 영향 주고 얘는 냉증은 또 어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호르몬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호르몬 계통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이걸 배를 풀어준다는 거 굉장히 좋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래서 자궁에 영향을 주고 자궁 어떤 혹 생기는 거, 자궁에 혹 생기고 이런 것들도 근본적인 건 뭐가 문제야? 냉증이 문제야. 그래서 혹이 생기면 그거 뭐 우리가 수술해서 혹을 제거했어. 근데 또 1년이나 1년, 2년 정도 지나면 또 혹이 생겼대. 또 제거했어. 그렇잖아. 근데 그 근본적인 요소가 뭐야? 병원에서 이제 혹을 제거한 거지 이 냉증을 치료해 준 거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자꾸 재발하는 거야. 근본적으로 자꾸 그런 이유의 어떤 혹이 자꾸 생기시는 분들은 뭐가 심할 수 있어? 냉증. 그러니까 냉증 요소인 배를 풀어주면 줄수록 그 재발의 확률이 낮아지겠지. 이해되셨어요? 네. 거기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배는 이렇게 하나의 냉증으로 시작해서 열로 가시면 돼요. 이건 여기는 차가운 거, 여기는 뜨거운 거. 이렇게 풀이를 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네. 아셨나요? 네. 여기 위에도 사실은 수없는 이론이 있는데 이거 다 설명은 불가능해. 이 정도만 아셔도 내가 방금 얘기한 큰 원리만 알아도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설명할게요.